자, 거기 교재 보시면 키라고 나왔어요. 키. 자, 키라고 하는 경우는 거기 보면은 요거는 키의 그 사용을 보면은 키는 비틀림에 의해서 주로 전단력을 받으며 기어, 벨트, 풀리 등의 회전축에 고정시킬 때나 회전을 전달함과 동시에 축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할 때 사용된다 그랬는데, 키라고 하는 경우에 종류를 보게 되면 거기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시험에서 몇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알아두고 키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거기서 알아둬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우선 키의 종류를 알아둬야 돼요. 키의 종류. 자, 키의 종류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키는 어떤 것이 있고 널리 사용되는 키는 어떤 것이 있냐,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키라고 하는 경우는 주로 우리가 종류를 먼저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부터 정리하게 되면 안장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안장키. 안장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자전거 안장, 또 우리가 이제 말잔등에 앉을 때 그러한 안장과 같이 우리가 이거를 새들키라고 그래. 새들키. 그래서 안장키를 영어로 하는 새들키라고 한다. 새들키. 이렇게 새들키다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거는 축은 가공을 하지 않고 키만 가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가 축이야. 이게 우리가 이제 축이다. 축은 우리가 가공을 하지 않는다. 가공을 하지 않는 거야. 축은 가공을 하지 않고 키만 가공을 하는 거예요. 키만. 자, 요거 키만 가공을 한다. 키만 가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키만 가공. 그래서 요게 축인데 우리가 키는 어떻게 생겼냐 하게 되면 일반적인 키가 다 우리가 요건 키만 가공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동그래요. 그래서 얘는 키라고 하는 경우를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키야. 그러면은 이 키를 갖다가 이렇게 이게 올라탈 수 있게끔 이렇게 깎아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축은 가공을 하지 않고 키만 가공을 이렇게 해갖고서 여기 앉을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말잔등에 앉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우리가 요거는 축이고 얘가 우리가 이제 새들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장키. 이렇게 가공을 해서 키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올라탈 수 있게끔 이렇게. 자, 그리고 본래는 이 축하고 키하고 이거를 전체를 싸고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스라고 그래요. 보스. 이렇게 이 싸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 큰 동그라미 얘와 얘를 싸고 있는 거를 보스라고 하고, 또는 이제 이거 풀리 같은 경우 이제 이걸 풀리 또는 풀리가 이렇게 풀리나 보스라고 그래. 보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큰 동그라미를. 그 다음에 풀리라고도 이렇게 한다. 혹은 풀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평키라고 있어요. 평키는 우리가 영어로 하는 플랫키라고 그래. 플랫키. 이렇게. 그래서 요 평키라고 하는 경우는 축은 가공을 하고 키는 가공을 하지 않는 거야. 반대로다가. 그래서 요 평키는 이렇게 돼 있어서 축만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내는 거지. 이렇게 키가 안 뜨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축은 가공을 하고 키는 가공을 하지 않는다. 키는 가공을 하지 않아.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를 세팅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키를 이렇게 얘가 축을 갖다가 이렇게 갈아내고 얘가 요 위에 앉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반대지. 얘의 그 반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렇게 갈아내 갖고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올라탈 수 있도록 이렇게. 요게 우리가 바로 뭐냐면 평키라고 하는 거예요. 평키. 평키를 플랫키다 이렇게 플랫키. 그래서 이렇게도 뭐 이렇게 싸고 있는 거 보스다 이렇게 싸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가 이제 이거 축이 있고 보스가 있고 키가 있으면은 비틀리 모멘트에서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비틀리 동력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가 이제 거기 보게 되면 썬크키라는 것이 썬크키.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썬크키가 있다. 썬크키. 썬크키다. 썬크키. 얘는 거기 나와 있지만 얘가 키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키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썬크키. 자, 썬크키다라고 하게 되면 얘를 묻힘키라고도 얘기해. 묻힘키. 썬크키, 묻힘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이게 머리가 달려갖고 기브이드키, 비녀키라고도 하고 이런 경우를 썬크키, 묻힘키, 드라이빙키 뭐 이렇게 얘기를 머리 달린 키를 드라이빙키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얘는 말이 없으면 이 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한 규격을 따질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키의 규격을 키 규격 사이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BHL로 쓰는 거예요. 폭, 높이, 길이 이렇게 BHL 이렇게. 자, 그래서 키의 규격은 BHL로 쓴다. 그러면 이 썬크키가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썬크키는 말이 없으면은 이론적으로다가 얘는 우리가 키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야. 키의 폭이 B고 높이가 H고 길이가 L이야 이렇게. 그래서 BHL 이렇게 쓰는 거죠. BHL 이렇게. 자, 그래서 키의 규격을 표기할 때 폭, 키의 높이, 키의 길이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썬크키는 우리가 축도 가공을 하고 보스도 가공을 하는 거예요. 키를 가공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이게 여기 이걸 가운데 있는 게 축이고 이 큰 동그라미가 보스 또는 풀리 이렇게 했는데 얘는 축하고 보스를 가공을 하는 거야. 축을 가공을 하고 보스 가공을 한다. 보스 풀리를 가공을 한다. 얘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우는 말이 없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축을 갖다가 이렇게 있으면 키 높이의 반을 홈을 파요. 그리고 홈을 파. 그 다음에 이게 보스 아니야? 보스. 보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스도 이렇게 홈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축도 가공을 하고 보스도 이렇게 홈을 파는 거예요. 홈을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얘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키 높이에 대한 홈이 생기겠지 이렇게. 근데 이 축을 이거 팔 때 말이 없으면 이 축에 대한 이 깊이, 두께, 키 홈의 두께는 키 높이의 반이야. 말이 없으면 키 높이의 반이다.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를 세팅을 시켜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썬크키는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얘에다가 얘를 갖다가 끼우든가 세팅을 시켜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얘가 축이고 얘가 반을 홈을 파갖고 키를 갖다 이렇게 끼웠지요. 이렇게 끼웠고 얘를 보스를 갖다가 이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뭐냐 하게 되면 묻힘키, 썬크키라고 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키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를 설계하게 되면 여기 얘를 설계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이제 중요한데 여기 가운데 게 뭐냐 하게 되면 축의 지름이에요. 여기가. 여기 축의 지름이고 이 큰 동그라미가 뭐냐 하면 보스 또는 풀리가 되겠어. 이 큰 동그라미가 뭐냐 하게 되면 라지 D르다 이렇게 써. 라지 D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 그림을 갖고서 다시 한번 설계하고 요거는 이제 키지요. 키. 가운데 동그라미는 뭐야? 축이에요. 축. 샤프트.
다음에 얘는 보스예요. 보스.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 세팅되어 있는 거야. 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 얘는 가장 널리 많이 사용되는 키가 썬크 키다. 이거 썬크 키. 이렇게. 그래서 이론적으로다가 축두 가공을 하고 보스트 가공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키를 갖다가 이렇게 묻힘키, 썬크 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그 다음에 그 교재 보면은 거기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겠어요. 자, 보면은 안장키다. 안장키는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안장키는 새들키라고 영어로 새들키, 축은 가공을 하지 않고 키만 가공을 해서 말잔등에 앉는 것처럼 안장, 자전거 안장 뭐 이런 식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돼 있는 거 이렇게 앉아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장 이렇게 자전거 안장. 또 우리가 말 탈 때 우리가 말 허리에 얹는 안장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안장키다 이렇게. 얘는 회전력이 가장 약해. 전달력이 가장 약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또 회전력의 전달 순서가 객관식 문제에서는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정리를 하고 일단은 보게 되면 축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그렇죠. 왜? 축에 홈을 파지 않으니까 가장 강도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키 홈을 파지 않고 회전체의 보스 부분에만 우리가 테이퍼 100분의 1 정도의 우리가 기울기를 둬서 키 홈을 파고 축과 키의 마찰력만으로다가 회전력을 전달시키는 키로서 키의 기울기는 우리가 100분의 1 정도다. 큰 동력을 전달할 수는 없으며 불확실하다. 이렇게 돼요. 자, 거기다 회전력이 제일 약한 키를 말하는 거예요. 회전력이 전달력이 가장 약한 키가 안장키다.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플랫키. 플랫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키를 플랫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축을 갖다가 이렇게 가공을 해서 키는 가공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앉아 있는 거를 싸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평키라고 보시면 돼요. 평키. 축에 닿는 부분만 평평하게 우리가 갈아내고 박음하는 것을 평키라고 한다. 안장키보다는 큰 회전력을 전달할 수 있으나 작은 하중, 경하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하중이 사용되어지는 기울기는 9배는 100분의 1 정도 9배를 둔다. 그 다음에 디귿, 묻힘키라고 되어 있지. 그거를 체킹을 해. 묻힘키를 뭐라 그랬어요? 썬크키. 같은 얘기야. 묻힘키를 썬크키라고 하고 또 우리가 머리 달린 키를 드라이빙 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리 달린 키를 드라이빙 키. 그러니까 이 키가 이렇게 생겼는데 머리 달린 키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머리 달려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머리 달려 있는 이러한 키를 우리가 이렇게 드라이빙 키다. 이렇게 드라이빙 키. 뭐 비녀처럼 이렇게 머리가 달려 있는 이러한 키를 우리가 드라이빙 키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묻힘키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일반적으로는 키로서 축과 보스의 양쪽에 홈을 파서 큰 토크를 전달하며 100분의 1 정도의 구배를 둔 것과 기울기를 안 둔 것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드라이빙 키라고 하는 경우는 보스와 축을 맞춘 다음에 키를 때려 박는 것으로서 머리가 달린 비녀키라고 기브헤드 비녀키라고 하죠. 비녀키. 머리에 꽂는 그 비녀처럼 생겼다 그래서 비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축과 보스를 분해할 때 매우 편리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세트키는 축에 키를 끼운 다음에 보스를 때려 맞추는 키. 이게 다 묻힘키의 형상이 머리 달린 키, 세트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게 머리 달렸다 그래서 이거를 비녀키라고도 하고 드라이빙 키다 이렇게. 그래서 썬크키, 묻힘키, 머리가 달려 있는 키를 드라이빙 키, 우리가 비녀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같은 얘기 지금. 그러니까 거기 세트키라고 하는 경우는 얘와 얘를 갖다 어떻게 돼? 이렇게 얘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끼우게 되면 이 구멍이 생기는데 거기다 얘를 갖다가 때려 박는다. 그래서 그걸 세트키다 이렇게 됩니다. 머리 달려 있는 키를 비녀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같은 얘기지 거기에서. A, B 이렇게 묻힌 키, 썬크키. 그 다음에는 패더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체크를 해요. 패더키. 패더키가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패더키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영어로 다 말하게 되면 여기에서 네 번째 패더키다라고 하는 게는 패더. 패더하면 뭐야? 패더키야, 패더키. 이렇게. 그래서 패더키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에서 얘를 슬라이딩 키, 미끄럼키라고도 얘기를 해요. 패더키, 미끄럼키다, 슬라이딩 키다, 미끄럼키다, 패더키다, 미끄럼키다 이렇게 돼요. 여기 보게 되면 패더키라고 하는 건 슬라이딩 키라고도 하고 회전력을 전달함과 동시에 우리가 보스를 축방향으로 다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얘는 회전력뿐만 아니라 축방향으로 다 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축방향으로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러한 미끄러 슬라이딩 키 이렇게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이것도 잘 알아둬야 되죠. 회전력 전달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방향으로 다 이동이 가능한 키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패더키다. 이렇게 객관식 문제는 이런 개요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반달키다. 반달키도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반달키는 뭐냐? 이거 자동차 같은 데 많이 있는데 우리가 반달키다. 그러면 5번에 보면 반달키가 또 나와요. 반달키. 이 반달키를 이게 반달처럼 생겼다 해서 반달키인데 반달키를 영어로 말하면 우드로프키라고 그래요. 우드로프키. 우드로프키다. 이렇게 우드로프키. 이렇게. 그래서 이 반달키는 우리가 자동차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 반달키는 홈에 우리가 자동 조절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는데 이 반달키는 축의 강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 특징을 보게 돼요. 왜? 반달키는 자동차 같은 데 많이 있는데 이게 축이에요. 축. 이게 우리가 이제 샤프트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축이다 라고 하게 되면 키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호음을 파는 이 축에다가 이렇게 호음을 파게 되면 강도가 약해지게 축의 강도가 약해지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반달처럼 생긴 이러한 키를 갖다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하고 여기다 기름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있고 자동차적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달처럼 생겼다 그래서 반달키인데 이거는 호음에 자동 조절되는 이점도 있지만 이게 축을 갖다 이렇게 반달처럼 호음을 갖다 이렇게 파야 되기 때문에 축의 강도가 약하다, 약해지기 쉽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또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반달키는 이렇게 하나 우드로프키 이렇게 돼 있다. 하나 두시고. 그래서 반달키는 반달 모양의 키로서 뭐야? 보스 홈과 접촉이 자동적으로는 되나 축의 홈이 깊어 축이 약해지기 쉽다. 이런 얘기죠. 소형 발전기나 모터 등의 축의 직경이 60mm 이하인 작은 축이나 테이퍼 축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접선키. 이것도 우리가 별표에 2개 치는 거예요. 접선키도 상당히 시험에서 빈도가 있는 거예요. 접선키. 자, 그 다음에 6번째 접선키가 있다. 접선키. 네, 접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텐젠셜 키다. 텐젠셜 키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접선키는 또 요거는 회전력이 커요.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에서 안장키, 그 다음에 평키, 썬크키, 요거 4가지가 나와서 회전력이 제일 큰 키는 어느 거냐 이렇게 4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회전력의 전달 크기 순서 이건 외워야 돼요. 우선 이제 더 큰 것도 있지. 거기 보게 되면 세레이션 키라든가 또 우리가 스플라인 키 같은 것도 있는데 요 4가지가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회전력의 전달 순서. 회전력의 전달 크기 순서 이렇게 전달력이 가장 큰 키는 접선키예요. 접선키가 제일 회전력이 크다. 또 중요한 거 접선키 이렇게. 그 다음에 썬크키, 묻힘키. 그 다음에 우리가 평키, 플랫키. 그 다음에 회전력이 가장 약한 것이 안장키라 그랬죠. 새들키. 요거 4가지는 상당히 시험에서 빈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안장키, 새들키. 이렇게. 회전력의 전달 크기 순서. 요거 4가지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잘 알아둬야 돼요. 이렇게.
예? 접선키. 텐젠셜 키다 그래서 접선키는 축의 회전 방향이 일정할 때는 한 곳에만 키를 끼우고 역회전이 거꾸로다 리버스 타입의 리버스 회전이 가능하도록 축심에 대해서 120도의 각도로다가 두 곳에 설치한다. 축의 회전력이 축의 바깥둘레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이 키를 갖다가 설치하는데 아주 큰 하중을 전달하는데 큰 하중을 전달하는 축에 사용된다. 키의 기울기는 6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의 우리가 구배를 준다 하는 거죠. 테이퍼를 준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접선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키를 갖다가 120도 각도로 설치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120도 이렇게 120도 각도로 설치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키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우리가 설치해서 120도 각도에다 키를 이렇게 설치한 키가 우리가 접선키다. 그런데 거꾸로다가 우리가 요거를 90도 각도로다 4개 설치한 키, 역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키를 케네디 키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한 것도 있고 키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4개를 갖다가 정사각형 키를 90도 각도로 4개를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90도 각도로다 이렇게 직각으로다가 이렇게 90도 각도로다 이렇게 설치한 이런 4개의 정방형 키를 갖다가 설치해서 역회전이 가능하도록 한 키를 특별히 우리가 케네디 키다 이렇게 케네디 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케네디 키. 일반적인 경우는 120도 각도로 설치, 90도 각도로다 4개의 키를 설치한 거를 케네디 키 이렇게 우리가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원축키. 원축키라고 하는 경우도 잘 알아둬야 되는데 원축키는 우리가 콘키를 말하죠. 원축키다. 원뿔 하게 되면 콘키를 말하죠. 콘키. 콘처럼 생겼다 그래서 여기 보면 7번째는 원축키. 콘키. 얘는 콘 영어로 하는 콘이야. 콘키. 이렇게. 원축키, 원뿔키. 이렇게. 요거는 또 우리가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요 개요. 원축키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축의 임의의 위치에 풀리라든가 기어 같은 거를 고정시키고자 할 때 사용되는 키가 원축키다 이렇게 나와 있죠. 원축키 개요를 알아둬야 돼요. 임의의 위치에 풀리라든가 기어 이런 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키가 원축키다 이렇게 알아둬요. 개요를 알아둬요. 원축키, 콘키 이렇게. 그래서 키움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고 임의의 위치에 정확하게 고정시킬 수 있는 키가 있으므로 정확하게 고착시킬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된다. 바퀴가 우리가 편심되지 않는다.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핀키. 핀키라고 하는 경우는 이거는 핀키도 이게 키의 종류인데 핀키 8번째 핀키. 이건 핀처럼 생겼다 이거야 핀키. 이걸 우리가 라운드 키, 둥근 키라고도 얘기죠. 둥근 키. 이러한 경우는 경하중, 작은 하중을 받는 자동차 핸들 같은데 주로 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 핸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핀을 갖다 이렇게 세팅을 시키는 이렇게. 요 핀, 이거 핀키는 말 그대로 핀처럼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경하중. 작은 하중을 받는 이러한데 주로 사용되는 키가 핀키다, 둥근 키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작은 하중을 받는 자동차 핸들 등에 주로 사용되는 경하중, 라이트에서 하중을 우리가 받는 경우에 우리가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또 미끄럼키라고 나왔는데 미끄럼키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미끄럼키는 우리가 슬라이딩 키인데 요거는 페더키하고 대동소이한 거예요. 페더키 아까 배웠죠. 페더키하고 거의 유사한 키이기 때문에 미끄럼키는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플라인 키가 나와 있어요. 스플라인 키. 스플라인 키는 거기 보게 되면은 미끄럼키와 같은 양으로서 우리가 회전력을 전달시키는 동시에 축 방향의 이동도 할 수 있는 키로서 큰 힘을 우리가 전달시키는 내구력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개의 우리가 키를 갖다가
같은 간격으로다가 축의 일체를 깎아서 만든 것으로서 자동차, 항공기, 발전기, 전기, 터빈 등의 속도 변환치기에 쓰인다 그랬는데 거기다 스플라인 키가 있고 거기에는 또 종류에 뭐가 있냐면 세레이션 키는 그 책에 없는데 또 있어요. 자, 그래서 큰 동력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키가 스플라인 키하고 세레이션 키가 있다. 스플라인 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세레이션 키라는 것이 있어요. 세레이션 키. 세레이션 키 이렇게. 그 얘하고 얘는 이 스플라인 키라든가 세레이션 키는 큰 동력, 아주 큰 동력을 전달하는 자동차나 항공기 이런 데서 많이 있는데 이 세레이션 키가 더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어요. 얘보다. 얘는 스플라인 키라고 하는 경우는 주로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스하고 축을 같이 가공을 하는데 얘는 우리가 제형 단면, 우리가 다시 말하면 사다리꼴 단면에 우리가 이 칼라가 보통 뭐 5개에서 뭐 20개 정도 이렇게 나 있는 키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자, 그래서 5개에서 한 20개 정도의 이렇게 축에 이렇게 사다리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이렇게 깎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끼우려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게 다시 따져보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이게 축에 이렇게 홈이 사다리꼴 단면 이렇게 칼라가 우리가 보통 뭐 4개에서 뭐 20개, 5개에서 20개 정도 이 칼라, 사다리꼴 이런 것이 나 있는 키죠. 그럼 축에는 이렇게 돼 있고 보스에도 이렇게 붙어 있겠죠. 보스에도 이거는 그러니까 샤프트 개념이고 보스에도 이렇게 갖고서 여기 사다리꼴 홈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얘를 갖다 여기다 끼우는 거야. 이렇게. 얘를 이렇게 끼우죠. 이렇게 세팅. 이렇게 사다리꼴 이러한 홈을 이렇게 여기도 축에도 돼 있고 보스에도 이렇게 파져 있어서 얘를 이렇게 갖다 끼우는 거. 이것이 우리가 이제 스플라인 키고 세레이션 키는 이거는 이제 기어와 같이 이거 같은 형태를 취하지만 이 세레이션 키는 이제 자동차 같은 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바로 뭐냐 하면 삼각형 돌기. 기어 같아요. 근데 얘는 아주 작은 돌기. 축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 요 기어와 같이 이렇게 삼각형 이런 것이 나사안이 이렇게 나 있는 거야.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삼각형 돌기지. 삼각형 돌기가 전체 다 나 있어. 이렇게 돼 있고 보스에도 이거 축에뿐만 아니라 보스에도 이렇게 다 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스에도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얘를 갖다 이렇게 세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끼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얘는 대동력, 얘와 얘는 아주 큰 동력 또는 대동력이라고 돼. 대동력. 이렇게. 큰 동력을 전달시키고자 할 때는 스플라인이나 세레이션 키를 사용한다. 근데 가장 큰 스플라인보다 더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키가 이 세레이션 키야. 그래서 세레이션 키 같은 경우에는 회전력뿐만 아니라 얘는 축방향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거기 책에서는 스플라인 키가 그렇다는데 스플라인보다도 이 세레이션 키는 회전력뿐만 아니라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한 키다. 자동차 같은데 이러한 키가 많이 있죠. 자동차, 뭐 항공기 이런데 주로 우리가 이러한 세레이션 키가 이렇게 돼 있다. 얘는 축, 얘는 보스. 두 군데 이러한 홈이 파져 있어 갖고서 갖다 끼우면은 타이트하게 맞춰지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데 스플라인은 사다리꼴 형태의 이러한 것이 턱이 컬러가 5개에서 20개 정도 나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세레이션은 전체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가장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가지 정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러한 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스플라인이라든가 세레이션은 대동력 전달한다. 아까 우리가 4가지 접선키, 썬크키, 평키, 안장키 이런 그 전달력이 큰 순서. 이 앞에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스플라인 키가 들어갈 거고 세레이션 키 같은 것들은 이제 대동력, 큰 회전력을 전달할 때 사용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스플라인 거기 이제 세레이션은 없는데 세레이션이 더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같은 거는 얘는 스플라인은 이러한 칼라가 5개에서 20개. 얘는 삼각형 돌기가 기어처럼 이렇게 다 나 있어. 전체 원둘레에 이게 다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얘가 더 큰 동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얘는 차이가 다른 게 얘는 사다리꼴 이러한 형태를 취한 이 칼라가 5개에서 20개 정도 나 있는 거고 얘는 전체적인 기어같이 이러한 홈이 있어서 갖다 세팅 끼워가지고서 회전력뿐만 아니라 축방향으로다가 이동이 가능한 피더키와 같은 그러한 형태를 취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 키는 상당히 시험에서 빈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두는데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제 공식을 잘 외워둬야 되는데 그 책에는 지금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한번 간단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책에는 없는데 요거는 꼭 알아둬야 돼요. 이게. 썬크키의 강도 계산. 이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썬크키를 계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키를 설계할 거냐 하는데 우리가 압축 응력에 따라서 또는 전달 응력에 따라서 2가지 견지에서 우리가 썬크키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응력 이거를 이제 타우라고 기호를 실어본데 이제 전달 능력을 나타내는 기호야. 타우라고 읽어. 타우. 전달 능력을 나타내는 기호. 이렇게. 그다음에 압축 응력. 압축 응력을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시그마 C다 이렇게 했어. 시그마. 이렇게. 요거는 이제 국자처럼 생긴 요 글씨는 이것도 실어본데 시그마.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시그마. 이렇게. 컴프레시블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거는 압축 응력을 나타내는 기호야. 이렇게. 이 타우라고 하는 것은 전달 능력을 나타내는 기호야. 기호, 공학적인 기호. 이렇게. 타우다, 시그마다. 이렇게. 그러면 요건 이제 뭐 쭉 정리를 해서 결과 공식만 외워둬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이제 요거를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해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얘가 축이다. 그러면 키 높이의 반의 홈을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시켜놓고 키고 얘를 싸고 있는 거를 보스라고 그랬죠? 보스. 그럼 얘는 우리가 축의 중심을 같이 하는 거야. 얘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축이다. 샤프트. 그러면 축을 말하는 거예요. 축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큰 동그라미는 뭐냐 하게 되면 보스나 풀리라 그랬죠. 보스나 풀리. 얘는 보스나 풀리. 보스라고도 하고 또는 풀리라고도 해요. 풀리. 풀리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가운데에 이거 축의 중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이 축의 지름이 D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보스 바깥 거의 지름이 대문자 D다. 대문자 D. 보스의 지름을 대문자 D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근데 요거 이제 공식 2가지만 잘 암기를 하면 되는데 이걸 한번 이제 일단은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군무원 시험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뒤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이게 맨날 나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키에서는 썬크 키에 대한 강도 계산이 중요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동력을 전달할 때 얘가 이렇게 끼워져 있기 때문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끼워져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비틀린 모멘트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비틀린 모멘트 이렇게 T 이렇게 T를 뭐라고 하냐면 비틀린 모멘트라고 그래요. 비틀린 모멘트라고 그래요. 비틀린 모멘트. T는 근데 비틀린 모멘트를 다른 말로 다 뭐라고 하냐게 되면 영어로다는 이 비틀린 모멘트에 상당하는 거를 토크라고 돼요. 토크. 그래서 트위스팅 모멘트. 비틀다 하게 되면 트위스트 치자. 트위스트. 트위스팅 모멘트. 또는 우리가 이제 토크. 토크. 비틀린 모멘트. 뭐 영어로 토션. 뭐 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토크나 비틀린 모멘트는 같은 얘기고 비틀린 모멘트 토크는 뭐냐? 얘는 모멘트니까. 힘 곱하기 우리가 이제 거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힘 곱하기 우리가 반지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 자, 그래서 비틀린 모멘트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도 응용 문제는 여기 외주 보스 풀리에 여기 작용되어지는 이 힘을 P라고 하고 보스 우리가 외주에 작용되는 힘을 P라고 그러고 근데 키를 우리가 파괴시키는 힘은 뭐냐? 축하고 보스 부분의 중간에 요 키가 이렇게 잘라지는 거야. 이렇게 전단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 작용되는 키를 파괴시키는 요 힘이 W예요. 얘가 중요한 거지. 얘가 키에 작용하는 접선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틀린 모멘트는 회전력, 여기에서 접선력, 회전력에다가 이렇게 반지름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반지름. 그래서 일반적으로다가 우리가 비틀린 모멘트다, 토크다라고 하게 되면 토크 T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야. 키를 파괴시키는 힘은 얘이기 때문에. 키에 작용하는 회전력이 W예요. W 곱하기 뭐야? 모멘트는 뉴턴미터니까. 그래서 거리에 상당한 반지름이야. 반지름 뭐냐? 축의 반지름 2분의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력 곱하기 접선력 곱하기 반지름, 축의 반지름 이렇게. 그런데 얘가 비틀린 모멘트가 작용됐을 때 여기가 축의 중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얘 곱하기 얘가 조졌다. 그러면 이거의 반지름, 보스의 반지름은 라지 2분의 D지. 라지 2분의 D. 이런 경우 이꼬로 외주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보스의 반지름 이렇게 D. 이렇게 등식이 만족하는 거예요. 왜? 축의 중심을 같이 하기 때문에 비틀린 모멘트는. 자, 요거를 우리가 알아둬야 된다. 뉴턴, 미리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린 모멘트라는 것은 회전력에다가 반지름이야. 이건 뭐야?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이렇게 R로 쓸 수 있죠. 반지름 이렇게. 얘도 반지름이야. 지름을 둘로 나눴으니까 얘는 대문자 R로 써볼까? 이렇게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지름 이렇게. 그래서 회전력 곱하기 뉴턴 미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뉴턴 미리 이렇게 돼요. 본래는 우리가 이제 설계에서니까 모든 치수를 미리로 하기 때문에 뉴턴 미리로 하지만 본래 우리가 이 모멘트 단위를 우리는 줄이라고 그래요. 줄은 뭐냐? 뉴턴 메다를 말하는 거야. 미리가 아니라 메타일 때. 만약에 힘을 뉴턴이라 그리고 여기서 반지름을 메타로 바꾸면 얘가 뭐야? 줄이야요. 줄. 그래서 모멘트 단위는 국제 단위는 줄이다. 줄 이렇게. 줄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메다를 말한다. 10 곱하기 이렇게 반지름. 반지름을 메타로 바꾸는 거예요. 뉴턴 메다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뉴턴 메다는 1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1뉴턴 메다는 1줄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트 단위는 10 곱하기 여기서 반지름이니까 이 반지름을 센티미터로 할 수도 있고 뉴턴 센티미터, 뉴턴 미리, 뭐 뉴턴 미리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 단위를 문제 풀 때는 거기에 맞게끔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알아두면 된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키를 파괴시키는 힘은 얘야, 얘. 그래서 W는
D분의 ET다. 이렇게. D분의 ET. 예? 이렇게. 얘는 D분의 ET.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안 주어지고 얘만 주어졌을 때 등식이 만족하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얘는 P 곱하기 R분의 R 이게 W야.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얘는 다시 쓰게 되면 뭐냐? P에다가 R분의 R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R분의 R 이렇게. 얘가 뉴턴이야. 뉴턴. 킬로그램이면 킬로그램 뉴턴. 요거를 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이것이 이제 키를 파괴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요거를 알면 된다. 요거를. 자, 그래서 그러면 키가 파괴시켜지는 것은 키가 파괴되는 거는 전달 능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하고 압축 능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견지에서 간단하게 공식을 유도하면 끝나는 거다. 그것만 암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달 능력 하게 되면 전단에 의해서 키가 파괴된다. 타워 키가 그러면은 응력은 뭐야?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야.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 면적이 중요한데 얘가 뭐야? 전단되는 면적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몰라도 이렇게 일단 적어놓으면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돼 키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이렇게 잘라지는 거야.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그래서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우리가 잘라진다. 이게 이렇게 반대로 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잘라졌다고 봐. 이렇게. 반대로 잘라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투상시켜서 보게 되면 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잘라지는 거야. 이게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전단력이기 때문에 가위로 자르는 것 같이. 이거 반대로 쓸 수도 있고 이거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얘도 W고 얘도 이게 밀어가지고서 W가 작용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전단 능력이 작용되어지는 경우는 어디냐 하게 되면 이면이 전단 면적이에요. 이면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 면적은 B 곱하기 L가 되겠죠. 항상 요 전단 면적은 항상 BL가 된다. BL. 키의 폭에다가 키의 길이를 곱한 것이 전단 면적이야. 전단 면적.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항상 뭐야? BL이야. 얘는 항상 BL분의 W 이렇게. BL분의 W 이렇게. 면적당 작용하는 힘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키를 파괴시키는 힘은 얘야. W는 뭐야? 여기에서 D분의 ET. 그래서 여기다 D분의 ET를 대입한다. 그럼 BL D분의 ET 메가파스칼. 얘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공식 고를 때 BL D분의 ET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잘 암기해야 된다. BL D분의 ET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압축 응력은 어떻게 되냐? 이제 압축 응력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되니까 두 번째는 압축 응력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 컴프레시브 스트레스 이렇게. 얘도 뭐야? 얘도 A분의 W야. 얘도 A분의 W. 근데 여기 파괴 면적이 중요한 거야. 어디가 압축을 받는 거냐? 압축 면적. 그러면 저 그림에서 보게 되면 키 높이의 반을 축에 답하고 반을 보스에 답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홈을 보게 되면 홈의 두께는 키 높이의 반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를 보면은 이게 축이 이렇게 있으면은 반을 갖다 이렇게 홈을 팠잖아요. 이렇게. 자, 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요 부분이 압축을 받는 거야. 요 부분. 요게 뭐냐 하면 홈 두께 또는 키 높이의 반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키의 길이 L가 되는 거야. L 이렇게. 그럼 요 면적이 압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요 면적. 요 면적은 얼마냐? A는 항상 TL이야. 또는 2분의 HL이야. 이렇게.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이 압축을 받기 때문에 압축 응력은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응? 압축 면적 이렇게. 여기다 뭐야? TL분의 항상 TL이야. 홈 두께에다가 길이 L. 이거분의 W. 그런데 여기에서 T는 뭐냐? 2분의 H야. 말이 없으면 키 높이의 반 홈을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HL분의 EW. 이렇게. W에다 뭐를 대입하냐? D분의 ET를 대입하는 거죠. D분의 ET. 그래서 얘는 HLD분의 E는 4T. 메가파스칼. 얘만 암기하면 돼요. 이게 다 같은 건데 얘만 암기하면 돼. 시험에선 이 공식 고르는 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뒤에 나중에 문제를 보면은 HLD분의 4T. 얘는 BLD분의 ET. 이것만 암기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거는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암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서는 썬크 키에서 HLD분의 4T. 이렇게. 또 BLD분의 ET. 이제 책에는 없는데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이 키에서는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 고르는 거. 이렇게. 계산 문제를 푸는 것도 나오지만 이 군무원 시험은 이 공식 고르는 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압축응력 구하는 공식과 키의 전달능력 구하는 공식 이 두 가지 공식만 암기하면 얘가 답이다. 이렇게. 이런 건 꼭 외워둬야 돼요. 정형화되어 있는 식. 여러분 책에는 말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정리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그 키에 대한 강도 계산, 어떻게 하면 키에서의 전달능력과 압축응력에 대해서 이렇게 구하는 공식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그 뒤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